네, 3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영역에서 비교적 엄격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하며 가치 중립적인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자, 엄격한 객관적인 자료. 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측정입니다. 자, 측정일 때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 이게 매칭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야채 가게에 콩나물 시루라고 하나요? 콩나물을 사러 간다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콩나물 같은 거 이제 묶어 있는 거 말고 이제 시루 같은 데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덜미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근을 달잖아요. 그래서 저울을 달면 뭐 몇 그램 해가지고 이제 근을 달 때, 측정을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아유, 조금 더 줘 하면서 엄격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하려고 하는 사장님과 가치 중립적인 개념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 소비자, 어머니들. 그래서 측정, 저울로 측정하는데 엄격한 객관적인 자료, 우리 콩나물 시루를 생각하시면 네, 좀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절대평가, 중거지향평가의 장점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자, 절대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거절, 그리고 규준사항에서 우리가 규준, 상대평가는 규준이다 라고 해서 기억이 나실 거고, 자, 보시면 절대평가라는 것은 일정 점수를 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치르는 이런 시험들이 절대평가를 많이 한다. 자, 그랬을 때 절대평가는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차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그 등급 안에 들어야 되고 비율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컴페티션 모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절대평가는 저희가 뭐 60점만 넘으면 된다, 70점만 넘으면 된다 라고 했을 때 딱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학습자 간에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습 내용을 협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절대평가에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절대평가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점수, 딱 그 기준되어 있는 점수만 넘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러면 목표를 60점을 잡으시면 돼요. 뭐 나는 100점을 맞아야겠어.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자, 상대평가일 경우에는 비율로 나눠서 퍼센테이지대로 등급이 정해지고 순위가 정해지고 하기 때문에 드느냐 못 드느냐.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대학 같은 거 갈 때나 할 때도 뭔가 다 경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그 기준만 넘으면 된다. 그래서 목표 달성 갑자기 일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절대평가는 어느 정도의 목표 기준, 그 목표 기준만 넘으면 된다.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쭉 나와요. 그래서 정상적인 진도를 수행하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한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는 평가 활동에서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 자, 잘 이해가 가시나요? 하면서 뭔가 이렇게 문제풀이나 OX 퀴즈 이렇게 해서 선다형이라든지 해서 중간중간에 퀴즈를 냅니다. 자, 그런 것은 바로 형성평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 툴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렇지, 형상평가를 우리도 그 툴 안에 넣었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평가활동 형성평가다라고 이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네, 35번 문제 나옵니다. 방금 물어봤던 형상평가와 총괄평가의 기능을 각각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형상평가는 자,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이다. 자, 이해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퀴즈나 이런 평가를 통해서 퀴즈를 맞췄는데 그럼 맞췄으면 이해가 되는 거구나. 퀴즈를 다 틀렸어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고 있는 건가? 자, 어느 이론부터 다시 손을 봐야 될까라고 해서 방법을 개선하는 거고, 총괄평가, 총괄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이제 뭐 기말고사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최종 총괄은 수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해서 총괄평가, 최종 성적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형상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자, 위에서 계속 형상평가에 대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답이 우리가 35번에서 이미 봤어요. 교수 학습 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 퀴즈를 틀렸을까? 이 문제를 틀렸을까? 어느 이론부터 다시 짚고 가야 할까라는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을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너무나도 감사하게 35번과 이미 봤던 문제와 답안이 똑같다. 교수 학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다 라고 해서 무난하게 거의 12차는 형성평가의 장이라고 될 만큼 굉장히 형성평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잘 정상적으로 진도를 수행하고 있는 거 형성평가. 자, 그리고 두 개의 개념 다시 보셨고요.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목적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 중 수행평가를 잘못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평가는 결과로서의 지식을 요구한다. 자, 지식을 요구하진 않죠. 물론 지식을 기반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은 맞지만 평가는 결과로서의 지식보다는 자, 다른 지금 좋은 말들이 다른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허나 우리는 보지 않겠다.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지식은 기반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결과로서의 지식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가져가시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과제에서 드러난 학습자의 수행 결과물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수행평가에서 사용되는 평가 척도로 서술적 평가 척도로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수행 결과물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뭐 쭉 좋은 말들이 나오나 뭐 문제만 봐서는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눈에 익는 루브릭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자, 저는 처음에 루브릭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브릭이 약간 그 벽돌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벽돌 이야기를 자꾸 하나라고 생각도 들면서 뭐 자꾸 루브릭 하니까 이제는 좀 입에 친숙하게 익숙하지만 저희가 평가의 결과물 할 때 나중에 수업에 시연 약간 이렇게 돼서 또 제출하라는 그 결과물, 이론에 대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복사해서 내고 이제 그 기준을 토대로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저희가 이미 수업의 시행까지 하고 왔고 그 척도는 루브릭에 의해서 평가 척도를 했다. 그래서 루브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우리가 이번 그 훈련을 통해서 해본 적이 없다. 루브릭을 통해서만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 너무나도 궁금하지만 저도 이제 뭐 웬만해서는 이제 만점이다 뭐다 하겠지만 이제 사실 이제 조금 좀 디테일한 점수 같은 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뭔가 이제 패스다, 논패스다라는 것은 이제 있겠지만 뭐 이거는 그래도 나름 점수가 나오는 배점이 있기 때문에 뭐 9점, 7점, 5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수는 궁금하단 말이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막 실습이나 이런 과목이기 때문에 뭐 패스다, 논패스다 이렇게 될 텐데 페일이다 뭐 이렇게 될 텐데 나 너무 궁금해요. 루브릭 이번에 수업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이제 기대와 좀 걱정이 되면서 루브릭 일단 결과를 나오면 한번 저도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행평가를 설명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뭔가 평가를 이제 할 때 평가 방법은 관찰, 인터뷰, 포트폴리오 등을 사용한다. 자, 저희가 뭐 관찰, 뭐 인터뷰 이런 거 몰라도
저희를 드러낼 수 있는 수행평가 결과물이 어쨌든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방법, 관찰, 인터뷰, 포트폴리오. 그래서 관인포 해서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를 치른 후 문항 결과표를 확인한 결과 특정 문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선택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오답이어야지 너무 많이 오답을 선택하면 그건 정말 그 문제의 오류입니다. 자, 그 이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직업 상담사에서 저희가 이제 신뢰도 부분에서 비슷한 유형이 나와요.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도라는 것은 동일한 검사자에게 일단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동일한 검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타당도에 대해서는 신뢰도 짝꿍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좋은 문제가 높은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저희 직상계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 신뢰도에 대해서 그 문항의 유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검사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차, 개인이 느끼는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문항의 수, 문항의 난이도, 그리고 문항의 반응 수라고 해서 이제 직상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굳이 이제 이거를 제가 쓴 이유는 연결이 돼요. 자, 난이도에 대한 문제이다. 자, 문항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의 수업 활동에 대한 문제이다. 이거는 바로 개인차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리고 교사의 수업 활동 얘기 나왔고, 자, 채점자의 객관도. 자, 채점자는 전혀 무관해요. 이 채점자가 뭔가 객관도든 주관도든지 간에 채점자는 그냥 채점만 할 뿐이에요. 정답이 있으면 그냥 그 정답에 체크만 할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점자는 여기서는 뭐 객관도든 주관도든 의미가 없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타당도, 난이도, 수업 활동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 4번의 답이 좀 어이가 없는 문제긴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유식하게 저 직업 상담사가 알려드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CBT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선다형 평가의 장점과 관계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선다형 저희가 객관식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처럼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선다형 평가이다. 자, 선다형 평가의 장점과 관계가 먼 것은 교수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과정이 드러나나요? 자, 그리고 변화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글로 이렇게 써서 내는 거라든지 그런 평가를 통해서 하는 거라면 아, 얘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을 갖고 있구나,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게 판가름이 될 텐데 저희가 선다형 이렇게 객관식을 낸다고 해서 과정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보이겠죠. 아, 이게 정답이다, 오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알 수는 없다. 자,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사를 동일 대상에게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동일 대상에게 하는 신뢰도의 종류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검사의 동일 대상. 이 직상계에서 신뢰도의 종류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같은 동일 대상에게 그냥 일정 시간차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검사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적 합치도 이제 뭐 반분 신뢰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문항인데 문제의 유형을 두 문제로 나눠서 실행해서 두 검사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 그래서 총 검사, 재검사, 그리고 동형 검사해서 직상 때 열심히 외웠던 아주 굉장히 빈출 문제였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동일 대상. 그래서 검사를 동일 대상에게 한다. 동일 얘기 나오면 바로 신동. 그냥 신동 생각하세요. 동일 대상 신뢰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한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하고 학습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이 파지와 전이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 직업 상담사에서 전이는 그 내담자가 이제 상담자에게 이제 뭔가 중요한 사건이나 그런 중요한 인물에게서 느낀 감정을 이제 옮기는 과정을 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해서 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파지라는 게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이가 향상이 되면 파지가 같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뭐 파진지 폐진지 저는 뭐 종이나 파세나 해봤지 파지라는 것은 좀 듣보잡이긴 하지만 일단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거 전이 어느 답에도 전이가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지와 전이를 촉진한다. 그래서 쭉 보면은 뭔가 전이와 파지는 같이 따라다니는 세트 같아요. 그래서 전이가 상승이 되면 파지가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쭉 문제를 보시면 파지와 전이만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답은 모든 게 다 파지와 전이만 나오면 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도 파지와 전이의 촉진이 답이에요. 그래서 간엔지 뭔지 여기 또 나오는데 9가지의 수업 사태 중 어느 것에 속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거 해서 지금 제가 위에 문제를 보면은 이 그 어학사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새로운 상황에 개념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연습,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지와 전이의 촉진 가져가시면 되겠고 도경수 선생님, 뭔가 도경환도 아니고 도경수는 우리 엑소의 디오, 엑소 팬이셨나봐요. 이 출제자분이. 그래서 도경수 선생님이 이 반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연습, 파지와 전이의 촉진이다라고 가볍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간의 수업 사태에 잘못 짝지은 것은 여기도 파지와 전이의 촉진이에요. 그냥 이제 뭐 간애니, 지내니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하여튼 뭐 그냥 파지와 전이가 눈에 보인다. 그럼 이제 그냥 그걸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적 부호와 파지와 전이의 촉진 나오는데 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일반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짝지은 것은 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하고 뭔가 학습된 정보를 활용하여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이 활동이 일반화와 파지 전이를 촉진하기 이게 한 세트인지 뭐 따로 나오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일반화를 파지와 전이의 촉진으로 가져가고 의미적 부호와는 뭐 그냥 듣보잡이다. 그래서 자, 일요일에 파전을 먹는 게 맛있다 라고 해서 의미의 부호와 일단 파지와 전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냥 얘가 다 답이에요. 보세요. 43번 얘 답이죠. 44번 얘 답이죠. 45번 얘 답이죠. 파지와 전이 파전이나 먹겠다 우리는. 그래서 파지와 전이를 생각해 주시면서 그 다음 문제 4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개 활동에 적용해야 할 수업 사태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수업 전개 활동. 자,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업 사태로 가장 적당한 것, 특정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하기 위해서 수업 내용을 의미 있게 제시한다. 어떻게 보면 오프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작을 할 때 이제 뭔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선생님의 뭐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정말 관심 있는 그런 분야를 딱 그 영상으로 띄어서 확 이렇게 이목을 사로잡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수업 내용을 의미 있게 제시한다라는 거 네, 전개활동에서 할 수 있는 수업 부분이다.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의 수행이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정확했는지를
알게 하는 결과. 자, 이것을 무엇라고 하냐라는 거죠. 자, 일단 성공적이었고 정확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강화 피드백이다. 자, 일단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그 콘텐츠 문제에서도 그렇고 강화 피드백을 굉장히 잘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공적이었고 정확했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그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운동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런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막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든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멘토에게 보내주거나 아니면 담당 교수님한테 이제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뭔가 조금 더 내리셔야 된다. 무릎을 너무 굽히면 안 된다. 엉덩이를 뒤로 빼야 된다. 라는 식으로 강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공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만 결과를 알려주는 거, 뒷받침해주는 거, 강화 피드백 제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간해가 제시한 학습 성과와 그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학습 성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고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태도를 보시면 고등학생인 혜진이는 가족 나들이 중 차 안에서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창안해낼 수 있다. 이거는 뭔가 창안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조금 행동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태도라고 하면 저희가 태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 뭔가 태도, 도덕적이고 그런 약간 제스처, 분위기?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할 텐데 매너? 약간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창안해낼 수 있다. 이거는 조금 행동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태도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켈러의 동기 전략과 관련이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콘텐츠 문제 풀 때도 켈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도 역시 켈러의 장이라고 아주 주연을 단단히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업 설계 지금 이 라인에는 지금 쭉 켈러에 대한 문제 보이시죠? 자, 여기는 이제 친절하게 또 한글로 써놨고, 자, 그래서 켈러의 동기 전략과 관련이 먼 것은, 자, 이거 콘텐츠 문제에서 똑같이 봤습니다. 이 답안이 나온 것도 신기하다. 켈러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답안으로 신기하다. 그래서 신기루, 방기루하다라고 해서 켈러의 동기 전략, 신기성 나오면, 저도 신씨지만 신기성 전략, 저 생각하시면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헨리번 선생님이었나요? 헬런 켈러에서 누구 선생님이죠? 그래서 그런 선생님 헬런 켈러 설리반 선생님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진 사회복지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이제 하는데 이제 헨리번 선생님? 이제 그 말이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얄팍한 지식이 들키고 말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 좀 빵 터져가지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얄팍한 지식이었지만 그래도 기억해냈잖아요. 기억해낸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50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와 전략 중 관련성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여러분들께서 친밀성이랑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학습 동기, 좋은 말, 목적 지향성, 좋은 말, 친밀성, 공정성, 강조 전략, 이것도 좋은 말이잖아요. 다 좋은 말인데 친밀성? 뭔 친밀성? 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콘텐츠 문제를 풀 때도 말씀을 드렸다. 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저희가 친해지려면 공통 관심 분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친밀성 전략. 저희가 직훈 교사를 만나던 어제는 수원 그 청년 강사 쫑파티를 참여를 했는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8월 달에 이제 종결이 돼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좀 친목 도모를 했는데 그것 또한 지금 강사계에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을 지금 모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야가 어떻든지 간에 관련성이 있으면 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트워킹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화 전략 중 관련성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공정성. 공정성 강조 전략이다. 이거는 공정성은 이제 이번에 이제 투표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투표할 때나 공정성을 강조하라 라고 생각하시면서 친밀성 오답이 아니다라는 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밀한 인물 혹은 사건을 활용하는 전략. 뭐라 그랬죠? 친밀한 인물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 바로 관련성 전략이다. 그래서 친밀성, 관련성 이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련, 밀련, 친관. 그래서 관친, 막 약간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냥 친밀, 관련 이거 그냥 앞자 따지 않아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켈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필요 조건이나 성공의 기회를 제시. 자, 성공의 기회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자신감 뿜뿜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 문제 풀기에서도 자신감 전략이 나왔습니다. 성공, 자신감 이어가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8차 시에서는 문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2문제밖에 없어요. 항상 3문제씩 한 차시당 3문제여가지고 못 끝내도 끝내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여기서는 2문제다. 자, 운동학습, 운동 기능을 학습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수업 전략은 바로 실행이죠. 자, 이론만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운동은 이론을 배우고 뭔가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은 머릿속으로는 이미 박사예요. 다이어트계의 박사지만 운동을 실천하기까지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뭔가 밖을 나가면 막상 헬스장을 가면 또 열심히 막 러닝머신 타고 막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옷을 입고 방문을 열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운동은 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5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매체의 초기 개념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라고 했어요. 자, 수업 매체, 초기 개념이던 중기 개념이던 간에 수업 매체 나왔습니다. 매체, 시청각 매체, 답에서 매체가 나온 것은 3번밖에 없다. 그래서 시청각 매체를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매체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은 했어요. 자, 본질적인 기능. 쭉 보시면 뭔가 보조 기능이다, 전달 기능이다. 저희가 매체를 사용할 때 당연히 보조적이고 전달하는 거고 구성하는데 정보 확산의 기능이다. 무슨 정보 확산까지 되나요? 이게 저희가 이 매체를 쓴다라고 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지만 이 정보 확산, 이게 전 세계까지 퍼지는 지금 제가 이 매개체를 쓰고 있는다고 하지만 보통 저희가 강의를 할 때는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영상을 찍지 않고 인터넷 강의도 어느 정도 유료 강의는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바람은 제 이 유튜브가 정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수업 매체로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저의 그런 홍보라든지 이제 그런 걸로 쓰기 때문에 정보의 확산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유명도도 있어야 되고 많은 이렇게 조회수와 많은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알고리즘을 타야 되는데 일단 유튜브라는 매체가 그렇지만 수업, 영상 매체는 정보 확산이 기능이 크겠죠. 하지만 수업 매체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말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확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55번 깔끔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매체의 수업 기능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매체라는 것은 교수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보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조수단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체가 매체 나왔고 교수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 매체로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아까 위에서 시청각 매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상 같은 거를 뭐 예를 들어서 관련이 있는 거를 영상을 틀었어요. 어제 이제 스피치 강의를 듣는데 이제 뭐 발음을 이제 뮤지컬 배우님들의 그런 발성법에 관련된 예능 그 집사부 일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이 교수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보조수단으로 사는 거는 맞지만 보조수단보다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매체가 교수자가 전달하고 싶은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기반의 집단 수업에서 수행 가능한 수업의 형태와 관련이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행동주의와 구성주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행동주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주의는 실천적인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목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 행동주의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행동주의라고 해서, 자, 행동, 목표, 그래서 행운목이든, 뭔가 행복이든 해서 행목, 그리고 목표, 그리고 좀 실천적인 거. 자, 예를 들면, 뭐, 강의, 이런 거 답 잘 나오죠? 자, 그리고 행동주의는 그렇고, 저희가 구성주의는 실제, 그래서 영어로 authentic인지 라는 거, 실제라는 말이 잘 나온다. 자, 그런데 행동주의 기반의 집단 수업이라고 했어요. 자, 집단 수업인데 좀 성격이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자, 2인 집단 수업, 개별화 수업, 학습자 주도 수업, 소집단 수업입니다. 자, 소집단, 그리고 2인 집단, 뭔가 개별화, 이거는 수업을 학습자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학습자 주도 수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것은 뭔가 학습자가 뭔가 리드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 행동주의는 목표, 실천,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얘는 뭔가 주도하는 느낌이 나긴 나지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뭔가 가외라고 했을 때 2인 집단 가외, 뭐 개별 가외 이렇게 쭉 있죠. 소집단 가외 하는데 학습자 주도, 뭔가 이 주도라는 포인트에서 얘가 오답을 여러분들께서 찾으실 때 이 주도라는 포인트를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다. 5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적 기반의 수업 접근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는 수업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행동주의적 기반의 수업 접근 방법.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행동적인 것은 바로 강의법, 실천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강의 기반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화 학습이라고 하면 맞춤형 1대1을 생각하셔라. 자, 그랬을 때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 방법이다. 자, 아까 보시다시피 2인 집단 수업, 그 다음에 뭐 개별화 이렇게 쭉 있었지만, 자, 한 명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진도량의 차이가 나고, 왜냐면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맞춤형이어야지만 그런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2명이 되면 이 2명부터도 느끼는 거, 배우는 이 속도, 진도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 개인, 개별 하셔서 이렇게 한 큐에 가져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깔끔하다. 개별, 개인. 그래서 개별이 나왔다. 개인차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 가로 구성주의적 교육 방법, 즉 뭐 새로운 접근 방식은 몰라도 저희가 구성주의적 교육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한다면, 자, 보기 내용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런데
완전 학습, mastery learn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그리고 위계적, 여기 제가 써놨는데 완전, 위계적, 구조적. 자, 사람은 항상 완전을 추구하지만 완전할 수 없다. 자, 그런데 구성주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학습이 된다? 그러면 다 구성주의로 돼서 모든 사람들이 영재일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 학습은 아니다 라고 쉽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립 러닝의 단점을 바르게 기술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플립이라고는 갤럭시 플립밖에 없다. 자, 그런데 정보화 격차는 저희가 스마트폰 플립이라고 정말 가정을 했을 때 정보화 격차는 데이터, 무제한 와이파이, 그렇게 해서 정보화가 웬만해서는 없지만 학교 밖 학습이, 자, 정말 어디 외지로 간다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제한이 되는 정말 산간벽지 같은 곳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고 플립, 정보화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샘성에서 만든 정보화 플립, 삼성 플립, 저도 플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깨알 홍보 아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플립 러닝하면 정보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6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문제 중심 학습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 중심 학습, 문제로부터 학습을 시작한다. 답이랑 문제랑 너무 심플하게 이어집니다. 문제 중심 학습, 문제로부터 학습을 시작한다 라는 표현, 너무 그냥 그대로 써 있는 거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이 그냥 한눈에 시원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3번 이렇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6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구성주의 기반의 교육 방법과 설명이 관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했어요. 자, 일단 저희가 다른 말 다 몰라도 밑에 문제 중심 학습 뭔지 몰라요. 그냥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 보다. 자, 그런데 교수자가 제시하는 문제는 매우 구조적인 나왔어요. 자, 저희가 주의 이야기할 때 구조적인, 그리고 완성, 그리고 위계적인 이런 말이 나오면 완전 X다. 근데 구조적인 나왔다. 바로 체크 들어갑니다. 6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중심 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등 구성주의 기반 수업이 가지는 공통점과 관련이 먼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구체적인 목표를 시작 단계에서 제공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어떻게 시작 단계에서 제공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완전한 것은 없어요. 자, 구조적이고 구체적이고, 아니 인생을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구체적인 목표는 바뀔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공통점이라고 하기에는 구성했을 때 목표가 나왔다라는 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이라는 것도 또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구체적인이라는 말도 좀 사실상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가 목표하면 뭐다? 행동주의다라고 해서 구성주의, 목표라는 말이 웬 말이냐라고 해서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수업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자, 수업을 수정한대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수업 목표가 되겠죠. 자, 오늘은 어느 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목표를 해서 어떻게 수행을 할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하려고 하는데 점점 산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게 수업 목표와 뭔가 이 내용이 좀 일치성이 있나? 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 활동, 매체는 수업을 이제 뭔가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도구가 되겠지만 수업 목표가 가장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뭐 수업을 수정을 하든 뭘 수정을 하든 인생을 수정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인생을 수정해도 나의 목표가 뭐였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였지? 라고 생각을 다시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수정하던, 뭐 인생을 수정하던, 얼굴을 수정하던, 뭘 수정하던 간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 얼굴을 수정하면, 그래, 내가 다 뜯어고치고, 세상의 남자들을 다 홀려버리겠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아이돌로 데뷔를 할 거야.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화장이나 수정을 해봤지, 뭐 수정을 이제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뭔가 나이도 그렇고 늦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을 수정을 해서 목표를 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업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수정하는 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보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평가하는 자가평가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학습자 자신이 자가평가를 해서 그렇게 수업을 평가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뭐든지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평가 100점 하면 모든 사람이 100점이 되나요? 자, 그래서 수업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수업 설계 이해 굉장히 장황합니다. 자, 저희가 이게 다행히도 어느 차시에는 2문제씩 있고 저희가 콘텐츠 문제풀이에서는 진짜 3문제씩 있어가지고 69문제, 지금 여기 66문제 이 합이 몇 개야? 정말 계산 잘하시는 분들 계산기 한번 두들겨 주세요. 그래서 이 수업 설계의 이 15문제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설계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저희가 또 다른 과목도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좀 어려운 게 책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찝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는 봐야 되니까 일단 이 장황한 수업 설계의 이해를 맞추고 또 다른 과목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